사자의 단계의 핵심적인 명제는 이겁니다. 네가 자유를 원하면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타인과 소통하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느냐? 명령할 줄 알아야 된다. 전부 모순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남의 욕구를 그냥 충족시켜만 주는 것, 이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정신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어떻게 실천이 될 수 있는지를 사자의 단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해방의 역사에는 아픔과 고통이 따른다. 해방은 동시에 인간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하나의 병이기도 하다. 스스로 정의하고 스스로 가치를 정립하려는 힘과 의지가 만드는 이 최초의 폭발, 자유로운 의지를 향한 의지, 그것이 사자의 단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제도와 관습들, 규범과 도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자유의지를 가질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거역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사자처럼 포효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나는 싫어요. 이런 얘기죠. 안 돼요. 이러는 거죠. 장난스럽게 안 돼요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안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어. 이러니. 정말 이 단계에 갈 때, 자유의지를 획득할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렇기 때문에 사자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 번째, 자유정신을 사랑합니다. 자유정신을 상징합니다. 이 자유정신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기존의 가치, 기존의 관습, 기존의 규범, 기존의 관계들을 갖다가 파괴할 수 있는 부정의 힘입니다. 우리 요즘에 뭐 자기계발서를 보면 자꾸 긍정의 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긍정의 힘조차도 어디로부터 나오느냐면 부정할 줄 아는 능력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나 안 해. 저 삶은 내가 안 가겠어. 이런. 나는 메뚜기가 되지 않을래. 이것이 부정의 힘입니다. 그냥 기존에 명령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 틀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서도 요즘에 강조하는 것이 disruptive innovation, 파괴적 혁신이라는 걸 강조하죠. 부정의 힘. 이 부정의 힘은 명령하는 자를 잉태한다 이런 얘기죠. 왜? 무엇을 위한 부정이고 무엇을 위한 파괴입니까? 새로운 가치를 위한 부정이고 새로운 가치를 위한 파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에 저항을 할 때에도 이 면이 부각이 돼야 자신의 부정 행위와 자신의 저항 행위가 사회로부터 비교적 손쉽게 용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정하려고 그러는 것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사실은 새로운 가치를 위한 부정이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사자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자유를 얻어내고 의무에 대해서조차도 신성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모두 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자라투스트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신성하게 아니요. 재미있는 표현은 아닙니까? 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무에서조차도.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프리드리히 니체가 사자의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변하는 겁니다. 기존의 전통적 가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너가 진정한 방식으로 살아가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요 should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자유의 건강을 허용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성한 방식으로 no 이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위한 자유는 뭐예요? I will입니다. I will. 기성세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식들로부터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을 갈래. 그러면 I will 그러잖아요. 너는 공부를 잘해서 좀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럴 때
그거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는 이 길로 갈래요. I will 그러잖아요. 그럼 부모들이 또 하는 말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너 그 길로 갔다가는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이러거든요. 참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명령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출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다. I will이라는 거죠. will, 의지를 가지려면 뭐가 먼저 성립이 돼야 될까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있다는 것은 의지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의지로 표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인식을 통해서 비로소 나의 자기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조금 다르다. 이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나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낙타의 단계에 계십니까? 여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강제로 짊어진 짐을 떨쳐버리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포효하는 사자의 단계에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은 도대체 무엇인가? 낙타의 단계. 나는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사자의 단계. 아니면 혹시 두 가지 질문도 다 안 던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인간인 거겠죠. 이렇게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자유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을 그래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주권적 개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하면 sovereign individual. 주권적 개인. 우리는 주권을 국가에만 주로 이렇게 부여하는 서술어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에게도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는 개인을 우리는 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권적 개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실험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위험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비로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길을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위험하고 그렇죠? 그 길이 너무나 험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부모와 같이 살아간다면 이 삶은 변화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권적 개인이 되고자 한다면 사자로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쳐나는 힘은 자유로운 정신으로 하여금 시험의 삶을 걸고 모험에 몸을 내맡겨도 된다는 위험스러운 특권을 부여한다. 실험할 줄 알고 모험할 줄 알아라 이런 얘기죠. 때로는 정도로부터 벗어날 줄 아는 일탈 행위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돌아올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질 때까지. 너무나 일탈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사자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정신은 명령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니 이런 가치를 주되고 핵심적인 가치로 삼아라. 이것이 바로 사자의 명령하는 정신입니다. 모든 명령하는 정신에는 따라서 실험적이고 시도적이고 모험적인 성격이 부과가 됩니다. 이렇게 명령하는 자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낙타의 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 삶의 무게를 만드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 오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명령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순종자의 길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설정한 가치를 내가 따를 때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설정한 가치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명령자이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겁니까?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순종해요?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엄마의 뜻이 나에게 조언이 될 수는 있어요. 그 길이 같은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게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 자신의 주인이 된다. 따라서 명령할 줄 알아야 되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명령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에서도 있잖아요. 명령하는 자는 상당히 힘든 과제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자의 단계이다. 생성의 무죄는 우리의 삶을 놀이하는 어린아이로 만든다. 네가 여기에 태어난 거 무죄이다. 네가 지금 생성되어가는 거 무죄이다. 네가 어떤 존재가 될지 그것도 무죄이다. 이런 얘기죠. 힘이 축적된 자의 이상은 어린이다운 것으로서의 놀이와 같다. 이런.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